광주 지점을, 광주 지점을 맡고 있는 김준영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처음에 진짜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생신입도 3W 166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신입이에요, 생신입.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력자가 계신다거나 저보다 엄청 오래된 선배님 계시면 너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신입 때 있었던 일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사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W를 회사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3W를 했었고요. 저는 사실 운전자 보험이 뭐지?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도 모를 정도로 생신입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 때 저희 이제 위에 상위 관리자가 이렇게 해서 메리츠에 10시 정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모르니까 저녁에 뭐 9시, 10시, 막 11시까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배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메리츠 고객 동의 한번 팩스 넣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10시가 다 10시인데 팩스를 넣으면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생신입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종이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 시스템인데 저는 이거를 누가 받아주고 사인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겠죠.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개 방법.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기준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외 미팅 AP에서 한 번에 클로징하는 뭐 상품이라든가 화법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미니 상품 좋은 편으로 미니 상품이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는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신입이라면 이거 좀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요거를 신입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할게요. 저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원래는 사업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사업에 눈을 잠깐 떠서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보험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브리핑 영업을 했어요. 브리핑 영업은 뭐냐면 회사에 가서 안전교육 해주고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10만 원, 2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다가 이제 점점점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이때 브리핑 영업 했을 때 상품이 어떤 거였냐면요. KDB 생명의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KDB 생명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찾아가서 KDB 생명에 입사를 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보다는 이 일하는 분위기 나는 정말 지금 너무 간절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우연하게 찾았던 회사가 GA가 제일 처음 했던 게 현대 홈쇼핑이었어요. 2021년 12월에 현대 홈쇼핑을 입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팀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홈쇼핑 제 3분기 때 심실적 2위를 달성하고 MDRT를 달성하고 이제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2025년 4월까지 3W 166주를 끝내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인카 제이어스 광주 지점장을 하면서도 3W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3W 하는 이유를 꼭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자, 저는 고객님을 만나면 사실은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쳐요.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김준영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아버님은 사망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계시고요. 저 와이프 있고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2주 만에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런 가족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혹시 고객님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계속 설명하다 보면 고객님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과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고객님의 이야기를 유도하면
고객님이 쉽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티키타카가 되면서 훨씬 더 AP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제가 신입 때, 요거면 제가 되는 거야. 제가 신입 때 어떤 거였냐면요. 저보다 저 오래된 사람들은 이 AP를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할 때 빈 용지, A4 빈 거에다가 암은 뭐고요. 이렇게 설명을 적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도 모르고 운전자도 보험도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맨종에 쓸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애워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수사들이 각 설명을 하고 원수사들이 자기들 회사 상품을 소개를 할 때마다 제가 좋은 상품들을 캡처해서 제가 AP북을 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세일즈북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지금도 들고 다니면서 저희 팀원들 신입팀장 데리고 가면서 같이 보면서 이걸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세일즈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장에는 자기소개하고요. 네, 이런 사진들 가끔 올려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적을 좋아서 이번에 저희 발리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요.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소개하고 고객님도 집에 갔더니 여행 사진이 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족끼리 가져오셨네요. 라고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특히 남자들이 우리 어머님 집에 방문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특히 또 남자분들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시거나 카페에 가시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고객님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고객님의 이야기만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먼저 이야기해주고 고객님 어땠는지, 고객님은 자녀분이 있으신지, 몇 명 있으신지,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몇 명 있으신지, 사실 집에 가면 벽에 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중 뭐 다양한 것들 넣으셔도 고객 지금 우리 설계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서 이 자료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고객 관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스케줄표예요. 이 스케줄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이건 저희 스케줄표만은 아닙니다. 저희 본부의 스케줄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딱 보면요. 엄청 많게 보이죠? 맞아요. 이게 일목만 하면 바쁜 척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객도 많고 관리 준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고 생일이 되면 전화하고 고객한테 가끔 그 지역 만약에 제가 이제 광주에 있기 때문에 여수 지역을 간다 그럼 여수 지역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만날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전화 통화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갔는데 당신이 지금 고객님께서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당신이 나의 고객이 된다면 나 너 이렇게 관리해 줄 거야. 라는 것을 한 장의 표를 딱 보여주면서 저는 꾸준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장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생명사, 손해보험사 35개 회사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만약에 암 진단 1,000만 원을 가입하셨을 때 약관은 다 똑같습니다. 1,000만 원 가입했었을 때 A라는 회사는 15,000원이고 B라는 회사는 10,000원이고 C라는 회사는 12,000원이에요. 아버님 같으면은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35개 회사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는 최대한 똑같은 약관을 쓰고 똑같은 1,000만 원을 주는데 최대한 저렴하는 가성비 있는 회사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장표를 펼쳐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뭐 이런 것들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경력자이신 분들 그런 거 뭐 다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생신입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쫙 장을 펼쳐요. 고객한테 읽으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돈 드는데 너 없으면 돈 더 들어. 이러면 고객님이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험 이야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타다 보면 고객님한테는 크나큰 재정적인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너 없으면 돈 덜 들어.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펼치면서, 자, 고객님께서 오늘 처음 저를 만났는데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님은 어떤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고객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실비요. 라고 고객님이 했을 때 박수를 딱 치면서, 맞습니다. 실비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우리 어머님 보험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내가 낸 비용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실비보험을 가장 1번으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으실까요? 딱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뭐, 남이요, 뇌요, 심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박수를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암 걸렸을 때, 뇌출혈 걸렸을 때,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걸릴 때, 심혈관 질환 걸렸을 때는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뇌질환, 심질환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재활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큰 돈 드는 3대 질병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조금 더 고객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운전자 보험이요, 화재 보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아버지 운전 잘 하시죠? 어떤 거 운전하세요? 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운전한다? 그러면 이따 제가 이제 세일즈북 진행할 때 운전자 보험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버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50대, 60대 이렇게 만나면 고객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고객님, 간병인 보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즘에는 고객을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간병인 보험 너무 필요해요. 지금 준비하시면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천대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 네 번째는 가족을 위한 보험, 오직 했으면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매달 보험회사에서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가 보험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과 이 장을 펼치면서 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니즈가 어디에 강한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고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티키, 타카, 티키, 타카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잘 듣고 계신다. 그럼 1번 한번 누르시겠어요? 1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보장보험의 가입 순서를 딱 펼쳐보면서, 어머님, 고객님, 보험은요, 사실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은 이런 순서로 가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계사들마다의 기준이 조금 다르고, 요즘은 조금 더 바뀌긴 했지만, 1번, 실비보험, 그쵸? 2번, 암보험, 3번, 뇌심질환, 이대질환, 4번 뭐 수술비,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후유장애 뭐 입원비, 그다음에 일상배상 책임, 뭐 치매 관련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험은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번 실비보험을 펼쳐요. 사실 신입 때 저는 실비보험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못하겠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제가 실비를 보험에 업계 들어왔을 때 실비를 전에 가입돼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한 번도 타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니즈가 별로 없었고 그냥 아는 사람이 통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비보험이구나라고 처음에 보험회사에 입사했을 때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신입들은 실비보험을 펼쳐놓고 고객한테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고객님, 실비보험이 있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고객님께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자,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병원비를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1,000만 원 돌려주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90%짜리다, 80%짜리다, 이렇게. 근데 보험금을 정말 많이 타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실비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요럴 때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또 요즘에 방송 보셨잖아요, 어머니. 방송 보셨더니 5세대 실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비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대로 전화 받아보신 적 있고 주위에 이런 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 자주 가세요? 그러면은 병원은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앞으로 이제 60대, 70대 되시면 사실은 이제 더 보험료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병원을 자주 가신 분은, 저는 그래요. 저는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실비 전환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 그렇지 않고 병원을 갈 일 없다 그러면은 실비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지금 2세대를 가입하고 있는 2013년 4월 이후부터 가입하시는 분은 어차피 15년 재가입이 내일 모레 돌아와요. 그쵸? 2013년에 가입했으니까 15년을 더하면 2028년 4월에는 무조건 그때의 실비, 2028년 4월의 실비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실비 전환하는 것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실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빼먹으면 고객님하고 더 이상 그 진전이 안 나기 때문에 어머니 한번 제가 실비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패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실비를 전환할 때는 고객님 꼭 수술비를 보완을 하라고 말합니다. 수술은 질병, 아파서 수술하는 거, 상해 다쳐서 수술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비를 전환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술비와 입원비에 있어서 저희가 100%짜리가 80%를 받게 되면 20%가 내가 내야 되는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수술비를 무조건 전환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지금 30만 원짜리 내고 계신 분이 전환을 하시게 되면 5만 원, 6만 원 되면 그거를 뭐 20만 원 남는다고 해서 그걸 저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전환하실 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환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전화를 시켜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밖에 병원비가 안 나와요? 라고 하면, 그때 아버님, 그때 고객님, 전환하실 때 꼭 뭐 하라고 하셨죠? 수술비 보강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술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꼭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큰돈 들어가는 3대 질병 보겠습니다. 암. 내가 상담하는 사람이 남자분이면 위에 거, 남자의 암 발생률을 보여주시면 되고, 여자분이다 그러면 밑에 걸 설명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을. 자, 그렇죠. 보시면 남자분들은 1위가 폐암, 유암, 전립선 암입니다. 남자분들은요, 희한하게도, 아시다시피 뭐 설계를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암보험이 비싸요. 왜 그럴까요? 뭘 것 같아요, 남자들은? 혹시 아시는 분 한 번만 달아주시겠어요, 댓글로?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뒤로 가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싸더라고요. 암 진단금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립선밖에 없습니다. 전립선 때문에 암 진단금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앞쪽에 가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또 보험료가 비싸요. 그 이유는 여자들은 유방과 갑상선, 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이 발병되기 쉽기 때문에 여자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 비싸고, 남자들은 나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암 진단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일반암 있고요. 전립선암, 방광암, 유방암 같은 소외감이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에서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암이 되기 직전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요때 요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암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금 설명하기보단 이런 암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많이 해요. 자, 요즘에 암 진단금 없는 사람 없어요.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1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암 진단금보다는 암 치료비가 대세라는 걸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 진단금 고객님 1억을 받았어요. 뭐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저는 먼저 던집니다. 그러시진 않아야겠지만, 암에 걸리셔서 진단금 1억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뭐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냥 푹 웃으면서, 치료할 때 써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먼저 갖고 있는 빚을 먼저 청산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아들이 차를 시큼시큼하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보태다 보면 그 돈을 진단금을 다 써버리게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암도, 뇌도, 심도, 심장질환도 산정수대 때문에 사실 병원비도 많이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이 항암 치료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암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어머님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해주는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만이 내가 치료할 때
들어가는 돈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머님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집 팔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암 진단비 5천을 가입을 할 때는 보험료 52,850원이에요. 그러나 이런 치료비 담보, 이게 초창기에 나온 치료비거든요. 치료비 담보, 표적 항암 5천, 양성자 방사선 2천, 세기주 2천만 원을 가입하시면 17,9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10년 납 10년 갱신, 쉽게 말하면 암 진단치를 한 번 받으면 끝, 사라지고 없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암 주요 치료비, 암에 치료하는 데 쓰는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암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암 주요 치료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의 번임부담금과 비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 넣으면 보험료는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비급여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준 급여는 사실은 보험료는 병원비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여자분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비급여예요. 로봇 수술. 그랬을 때 아까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하시게 되면 갑상선 수술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에는 이렇게 하이클래스 그다음에 치료당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남자분이에요. 전립선암에 걸리셔서 쉽게 말하면 중입자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당 담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입하시면 3천만 원에 1,200만 원, 4,2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요 예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도 예전하고 다릅니다. 암은 예전에는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하면 끝. 근데 요즘에는 진단을 받고 어, 항, 항암 방사선 먼저 쎄요. 항암 방사선을 쐬고 암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때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수술을 시행하고 일상을 쉽게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통원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인 표적 항암 치료 알고 계시죠? 이거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약으로 복용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통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실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비는 내가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내가 통원해서 받기 때문에 25만 원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비싼 표적항암 약물을 25만 원만 받고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장표를 펼치면서 이 항암 치료비를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통원이 대세입니다. 통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통원비를 팔았어요. 통원비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100만 원씩 나왔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12,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통원비 자체도 계속 보장이 줄어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항암 치료할 때 통원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율이 너무 많아서 이제 통을 줄이게 되는데 이제 신상품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요거 조금 많이 판매를 해요. 현대해상, 뭐 말해도 되나요? H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10,000원으로 준비하는 항암 플랜. 이거는 뭐냐면요. 항암으로 입통원을 했을 때 매회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3만 원짜리, 여기 만 원짜리에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면 3만 원인데 표적 항암 약물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치료당 300만 원씩.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세기 조절을 했을 때 치료당 200만 원씩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분이 있어요. 50대 여성분이에요. 대전분이세요. 유방암 절제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준영님, 지점장님, 저 이렇게 해서 유방암을 전절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전화 28번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14번의 표적항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3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시면 과연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볼게요. 자, 방사선 치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항암 입통원비 매회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세기조절 치료당 100만 원씩 받으니까 여자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두 개를 더하면 200만 원이죠.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200만 원, 5,6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표적항암 14번 하니까 300만 원,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200만 원 받았고, 이랬을 때 이 3만 원짜리 보험으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고객님은 저한테, 요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을 해서 이 상품이 없었어요. 단지 항암 통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나온 상품을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상품을 고객님한테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음. 잘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진단비 받고 입원비 받고 수술비 이게 좋지만 요즘에는 진단비, 통원비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그리고 항암 방사선이나 세기줄 양성자 중입자 같은 이런 것 준비하시고 수술도 쉽게 말하면 회복력이 좋은 다빈치 로봇 수술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어머니 기억하세요. 진단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가 요즘의 대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암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암 주요 치료비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암 진단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통원비, 그다음에 항암 주요 치료비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볼게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뇌혈관 질환은 예전에 가입하신 분 전부 다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100%를 보장하실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시는 게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가 아파라고 병원 가서 건강문의를 받게 되면 머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 갔더니 조금 부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뇌동맥류 질환을 받게 되면 어머님이 만약에 뇌출혈만 가입되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세 개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뇌동맥류 질환을 진단을 받게 되면 뇌혈관 질환 100%짜리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번씩 이게 비유를 많이 해요. 고객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자기 가족력이 좀 있는 사람 잘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 변기가 막힐 일이 많을까요? 터질 일이 많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막힐 일이 많겠죠. 맞아요, 어머니. 터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뇌출혈은 피가 터지는 거, 뇌졸중은 어떻게죠? 그렇죠. 막히는 거, 뇌혈관 질환은 조금 부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힐 때, 변기가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터지는 것보다는 막힐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뇌는 뭐다? 뇌출혈보다는 뇌혈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심혈관 질환 말씀을 드릴게요. 심혈관 질환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머니 주위에 혹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셔가지고요. 스텐트 삽입 수술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드려요. 그럼 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은 전부 다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세요. 급성심근경색 뭐예요? 이렇게 막상 이게 거의 더 딱 멎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허혈성까지는 그래도 가입을 하고 계셔야지만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의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심혈관계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근데 좀 나이가 있다 보면 그래도 아직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부종맥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예를 가끔 들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기절을 하셨어요. 응급실에 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어머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병원비를 청구했더니 병원비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어머님은 다 준비됐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는 지인한 이게 아는 지인한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5천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거야.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계사들도 주위에 많고 보장 부석을 받아보시는 우리 어머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짚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짜리, 60%짜리보다는 이왕이면 100%짜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짜리를 가입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도 주요 치료비가 있듯이 뇌혈관, 심혈관, 이대도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하면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 하실 거냐? 1번 중환자실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혈전용해제 치료를 할 겁니다. 혈전용해제를 했는데 그래도 막혀 있다. 그럼 혈전 제거제를 해서 혈전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 수술을 진행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시면 제가 지금 했던 거 중환자실 혈전용해 치료 수술하기 때문에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가입해요. 근데 보험료가 얼마다? 3만 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있는 사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뇌심은 꼭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말아요. 최초 1회 끝나지만 뇌혈관 화혈성 수술비는 회당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비 가입이 어렵다 그러면은 수술비라도 좀 가입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은 52개 코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순환계 치료비를 저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그냥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실래요? 라고 하신 분도 있으세요. 가끔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그런 진단이 있다면 저는 순환계 치료 치료비로 업셀링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진단비가 끝났어요. 아까 이분께서 운전을 한다 그랬다면 운전자 보험 아버님 꼭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한무차례 블랙박스 리뷰 보면 저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한무차례 블랙박스 리뷰 보시죠? 라고 하면 다 봅니다. 한무차례가 오직했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이야기하겠어요. 커피 한 잔 줄이시고 운전자 보험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은요, 사고가 나면 어떤 거냐면요,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민사적으로 너 6, 나 4, 아니면 너 8, 나 2, 이렇게 해서 네가, 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돼. 이게 민사적인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요, 사실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험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운전을 정말 잘하고 갔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왔어요. 이럴 때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얘가 사망을 하겠어요. 이 초등학생이. 그런 사고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게 한 무차례 블랙박스 누르면. 그때 꼭 필요한 게 이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요. 이랬을 때 내가 변호사를 써서 할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이런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 5천, 벌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금 5천만 원째에서 5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사고가 나던 사고를 당하던 무조건 내가 병원 한번 갔다 오면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요 네 가지는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가입하는 어머니, 아버님, 고객님 이렇게 하면서 보험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만 원이면 가입해요. 만 원 없으시진 않죠?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조금 자동차 뭐 트럭을 운전하거나 뭐 택시를 운전하거나 이러면 보험이 올라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꼭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굳이 내가 운전 엄청 잘해 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 혹시 중앙 신호 위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다.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사람들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해본 적 있죠?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보도를 침범해서 혹시나 또 사고를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비탑승 중에도 보험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님 타고 있지 않았을 때도 차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누구를 위한 거?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니 꼭 가입하셔서 이 네 가지 기억하고 계시겠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보상 치료비, 부상 치료비를 꼭 가지고 계시다가 만 원짜리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원클로즈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딱 펼쳤을 때 운전자 보험 옛날 거다. 아니면은 뭐 아직도 그 우리가 막 우리 저번 달까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계사가 안 끼어 있나? 이런 사람들 봐도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거 있죠. 자, 일상배상 책임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일상배상 책임.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머님 저 때문에 밑에 집에 누수가 났어요. 이랬을 때 아랫집에 수리해주는 게 일상배상 책임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진짜 비싸잖아요. 막 300만 원, 500만 원 나와요.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뒤를 딱 돌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핸드폰 보고 나 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져서 깨졌어. 이것도 도와드립니다. 요즘에 애완견 키우는 사람 많죠? 애완견 타인을 물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일상배상 책임이니까 요거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1200원밖에 안 해요, 어머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배상 책임까지 말씀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간병하고 제가는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간병은요, 사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간병비를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간병비 무조건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누구한테 짐 대려고요? 어머니 지금 돈 낼 수 있잖아요. 지금 회사 다니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3, 4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5만 원 좀 올라갔죠? 이렇게 간병인 하셔야죠. 간병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가족이 간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받고 나이가 들면 갈수록 이 간병인이 꼭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에 입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간병인 사용이 일단 가족이 간병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부부간에도 간병하고 할머니가 손자 간병하기도 하고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또 자녀를 간병했을 때 가족에게 간병인 일당이 가는 보험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각 지역에 종합병원 이상은 너무 많아졌어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인이 필요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이렇게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 그렇죠?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일당처럼 주는 게 있습니다.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을 많이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이 간병인 주사를 먹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일당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 전라도는 아직도 간병인 사용 일당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고객님들이 이야기해요. 혹시나 또 추가로 가입한 데 있으면 얼른 전화 주라고. 죄송합니다. 지방 사람들 뭐 이렇게 혐오하거나 뭐 이렇게 막 폄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워낙에 간병이 좋아해요. 이분 일당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사인 아주 잘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을 많이 하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10년 갱신, 15년 갱신형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됐을 때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한테 일당을 주는 거, 이제 가족이 간병을 하면 가족한테 간병인비가 가겠죠.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비갱신으로 간병할 수가 있고, 가족 간병했을 때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에는 인건비가 20만 원, 30만 원 될 수가 40만 원 될 수 있으세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감당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보험이 점점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병인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장표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간병인을 어머님이 가족 간병했을 때 어머님이 사실은 가족 간병했을 때 우리 고객님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설계사님이 갑자기 그만뒀거나 설계사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간병인 되어 있으면 제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도와드릴 거예요. 회원 증명을 고객의 가족을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간병 일지를 썼고 어떤 것들을 잘 썼는지 또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동행인 간병협회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머님 다 못하세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 거니까 혹시 설계사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간병인을 실제로 지급을 받은 것들을. 근데 지금 A와 B가 있는데 장영희님 고객은 사실은 간병인을 가입하시고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상해로 다치셨어요. 근데 간병인 지원 일당을 20만 원을 가입하시고 20일을 입원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간병을 하셨어요. 400만 원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요 이제 박기수님은 남편분이 일을 하고 계셔서 그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가입하셨을 때 간호간병 10만 원을 가입하셔가지고 33일 입원하시고 330만 원. 이분도 상해로 입원하셨어요. 이분도 보험료를 5번째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간병인을 해가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급을 해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보험은요, 아버님. 고객님,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줄 수 있고 고객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고객을 잘 관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치매보험은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43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했나요? 요즘에 치매보험 잘 안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 등급, 1호 등급을 받고 제가 서비스 이용하면 제가 급여가 최대 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제가 보험이 있습니다. 어머님, 주위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죠 어른 리어카라 그래야 되나 유모차라 그러나요? 유모차 찍고 계시죠? 이거 다 제가 보험 이용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쥐야간 보호센터 있죠. 쥐야간 보호센터 가서 놀다 오면 고객님한테 돈을 50만 원씩 드립니다.
50만 원에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건강보험을 내다 보면 노인장기보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65세 이상이 돼서 65세 이상이 되면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또는 노인성 질환 등을 받게 되면 요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등급을 인지지원 등급부터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나눠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은 인지지원 등급과 5등급을 내줄 거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시나 내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릎 수술해서 무릎 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최소 4등급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때 재가보험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보험회사는 돈을 주는데 이게 최대 매달 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최고 200만 원 줄 수 있는데 혹시나 내가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요새는 돈을 내지 않고 납입 면제가 되면서 95세까지 매달 200만 원씩만 아니 100만 원씩만 받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받아요. 내가 100만 원씩 1년을 받게 되면 1200이죠. 그렇죠. 10년을 받게 되면 1억 2천이에요. 이렇게 고객한테 아예 설명을 해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험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보험은 이렇게 방문 요양센터, 주야간 보호, 고객님 그 방문 요양은 어떤 걸 알고 계시죠? 이거 좀 공부하시면 돼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가끔 말동무도 해주고 또 치매 환자들은 같이 공부도 하고 이걸 약 방문 요양이라고 하고 주야간 보호센터는 센터 가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오고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방문 목욕해주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 급여를 사용하시게 되면 매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복합제가 쉽게 말하면 재가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복합제가라 그래가지고 이 6가지의 재가보험 중에 복지용구를 제외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시는데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게 방문 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두 개를 동시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매월 100만 원씩. 그래서 또 복지용구 사면 매달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씩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재가보험은 요양보호사들이 사실은 가입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요양 등급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잠깐 저희 고객님을 잠깐 예를 들자면 저희 고객님의 이제 와이프가 저희 고객이었고 남편분은 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분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이 라이나 생명에 재가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최근이래요. 어머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미 암 진단을 받고 5년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이제 저한테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좀 더 가입을 하셨고 이분은 다른 설계사에 계셔서 저는 아버님만 관리를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이 재가보험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제 요수까지 가지고 사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두 번째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충격을 팍 먹은 거야.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검사를 받을 치매는 아니고요. 약구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희귀병에 걸리셨더라고요. 약구병. 그래가지고 뇌가 점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래서 이분이 요양 등급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아버린 거예요. 인지지원 등급 4등급 이런 게 아니에요. 1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부터 1월 달부터 제가 복지용구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4만 원짜리였는데 9% 할인을 받아보니까 3천 얼마인가 받더라고요. 내가 내는 금액이. 3천 얼마 내고 제가 복지용구 사가 청구했더니 4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들은 받기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받아본 사람들은요. 받기 쉽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객님한테 같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주구장창 막 40분 하진 않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얼른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 이렇게 해서 보험은 이렇게 확률과 통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고서 제가 중간중간에 항상 기억하라고 있잖아요. 암은 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 뇌혈관 허혈성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 수술비는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수술비 정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 쭉 설명을 하고 운전자 보험 설명하고요. 간병보험인지 설명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이제 가입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정보를 줬으면 제가 이제 롯데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의 보장 부석을 펼쳐가지고 고객님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 방땡자 고객님 지금 현재 83만 3천을 내고 계시고요.
보험 가입은 19건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딱 하고 두 번째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을 펼쳐놓고 암 진단금이 얼마가 있고 1억 4,500 있죠. 근데 고액암치료 1억 6천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얼마가 있고 뇌혈관 수술비가 얼마가 있고 심장 질환도 허혈성이 얼마가 있고 심장 질환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광펜 X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XX 하시고 네, 실비가 언제적 있으시고, 실비가 있으시고, 수술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입원비도 간병인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간병인 없는 사람들은 간병인 체크해서 간병인을 꼭 설명하면 더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 이분 운전 안 하세요. 운전자 보험 없다. 운전자가 옛날 보험이다. 그럼 운전자 좀 교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 보험이 없다. 화재 벌금이 없다. 화재 보험이 없다는 거죠. 아파트 사시는 화재 보험이 없다. 그럼 아파트 화재 보험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화재 보험이 필요한지. 특히 요즘 겨울철에 화재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그 아파트 라인에는 무조건 화재보험을 가입을 또 유도를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상책임보험이 없다, 그럼 일상책임보험까지 없는 것들을 저희가 빨간색 형광펜이나 형광펜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갔는데 거기 정보를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르츠 거 동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메르츠에 영업지원 모바일 들어가시면 요 창이 뜹니다. 다 보셨죠? 한 번이라도? 안 보신 분 없으시죠? 원수사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메르츠 너무 잘 이용하시기 때문에 자 메르츠 한번 봐볼게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메르츠의 고객 동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펼치면 고객 등록 플러스 되어 있죠. 고객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고객 휴대폰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고객님한테 URL이 가요. URL이 가면 거기에다가 주민번호 넣고 주소 넣고 이렇게 전화번호 넣고 하시면은 거기에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고객님 거를. 그렇죠? 이건 제 건데 이렇게 보시고 고객님 거 딱 클릭을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 현황, 가입 현황, 진단 상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가입 현황을 눌러보면 지금 총 27번에 92만 1,000원 내고 계십니다. 김준영 고객님 돈 많이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단 상세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암 진단금부터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암 진단비가 얼마가 있고 뇌혈관 진단비 혈관수 얼마가 있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의료비가 실비가 언제쯤 실비인지를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있고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고 일상배상체인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 번씩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고객님 앞에 이렇게 딱 펼쳐놔요. 이렇게 고객님이 보장분석을 받잖아요. 그럼 암은 얼마가 있어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가 없다 그러면 암 옆에다가 저희가 암 진단금 얼마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암 주요 치료비는 어머니 없으세요 갖고 아주 큰 글씨로 딱 X를 칩니다. 그 다음 뇌혈관 질환 뇌출혈이 얼마 뇌혈관 질환 얼마 있는지 뇌출혈만 있다 그럼 뇌출혈 얼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 메르츠 거를 보면서 고객님 거를 보면서 옆에다 이 노트를 딱 펼쳐요. 제일 처음에 위에다가 김땡땡 고객님 보장 분석 적어져 있죠. 이걸 딱 펼쳐놓고 내 거구나. 그래서 설명하고 거기다 옆에 적는 거예요. 암은 얼마 있는데 암 주요치료 얼마 있고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인지 아니면은 뇌출혈인지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인지 허혈성인지 적어놓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급성심근경색 5천 가지고 있어봤자 협심증을 스탠드 삽입술을 하시면 돈 하나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읊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 간병인 보험이 15만 원짜리인지 15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체증인지 저는 요즘에 간병인을 이렇게 손해보험과 판매하는데 365일 되는 상품을 판매를 해요. 자, 다 365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365일 되는 한 회사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거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나이 드시면 많이 가세요. 그래서 감액, 면책 없이 365일 동안 보장되는 회사는 저는 고객님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12만 원짜리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요양병원 이야기하면서 사실 교체도 조금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재가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운전자 보험 잘 들어져 있는지 없는지, 화재보험 들어있는지, 수술비가 잘 되는지 없는지,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종신보험, 연금보험까지 있는지 없는지, 어머니 사망하시면 이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거 안내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고객님하고 같이 앉아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 제가 가져오고 고객님한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펼쳐요. 2026년 1월 달 거예요. 어머님,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어머니께 한번 이거 한번 짜볼까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부족한 거를 아까 지금 처음 만난 사람부터 보장 분석을 펼쳐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보험은 이렇게 이렇게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러면 네 거를 봤는데 너 거 이렇게 들어있어. 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 나 부족하구나. 나 잘못 들어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이렇게 그 사람의 보장 분석을 왼쪽에 표로처럼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가고 그다음 오른쪽을 딱 고객 앞에서 펼쳐요. 핸드폰에 되어 있어요. 어, 이것이 잠깐만 얘들아 이 어플이 뭐였더라? 요걸 딱 펼쳐놓고 클릭해놓고 어머니 제 스케줄 보니까요 제가 지금 20일 날 좀 비어있는데 20일 이날 제가 오후 똑같은 시간 한번 제가 이거 안내 한번 해드릴까요? 안내해드리려고 하면 제가 올 거고요. 필요 없어요. 그럼 안 올 거예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자기께 부족한 게 보이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자, 그러면 20일 날 어머니 똑같은 시간에 20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표를 보면서 나는 바쁜 척을 해줘야 돼. 어머니 20일 날 되나요? 스케줄이 20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머니 23일 날 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20일 날로 예약하겠습니다. 어머니 2시에 똑같은 장소에 볼게요. 해가지고 어머님 거 이거 보장 부석 딱 드리고 저는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제안을 그때 설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미니보험으로 고객수를 늘렸어요. 미니보험으로. 이렇게 고객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슈가 있는 상품들. 심지어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슈가 있는 상품 보내는 거 아니고 가끔은 안내 문자도 보내요. 뭐 요즘에 말하는 이렇게 1,000만 원 만들기도 보냈죠. 너무 바쁜 때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루에 5만 원씩 주는 보험이 있어요. 상해재할 치료비. 요거 가지고 제가 고객님한테 보냈더니 이 고객님이 이따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을 소개시켜 줬는지. 보험료는 10,000원인데 하루에 5만 원씩 나와요. 15번 받을 수 있어요. 75만 원 1년에 75만 원 받습니다. 지금 12월 달만 되면 제가 이거 청구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대놓고 그냥 보낼 때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미니 보험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볼게요. 저는 상해 재할 치료비 때문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고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입하시고 사건들을 가입하게 된 거죠. 이분이 상해 재할 치료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개해가지고 상해 재할 치료비 가입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가입하시고 정신보험도 가입하시고 화재보험도 가입하시면서 총 이분을 통해서 67건, 보험료는 329만 6,217원.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분은 화재보험으로 만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요분은 화재보험이에요. 이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이 사람이 주위에 아파트 사람들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야, 일로 와봐봐. 10,000원밖에 안 해. 화재보험 가입해봐. 이렇게. 지금도 이분들 계속 만나고 통화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 나오면 또 가입하시고, 아직도 간병인을 병력 때문에 가입을 안 되신 분들 계세요. 계속해서 나 간병인 언제 가입하냐? 할 수 있냐? 라고 하시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총 53건에 288만 1,880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빨리 해서 어렵지만 다음에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이러다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다 주무시고 계시나요? 그런 건 아니시죠? 주무시면 안 돼요.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엄청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듣고 계시네요. 3333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 하고. 제가 이제 가족 강매 측면에서 이렇게 가끔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는 이제 안 합니다. 세일 주북이 안 넣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들이기 때문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저는, 잘 안 보인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74년생. 저희 와이프는 88년생이에요. 14살 어려요. 14살 어린데, 와이프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때 사업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사업했던 와이프를 만나갔는데 14살이 어려요. 제가 결혼했을 때 사실은 저희 장모님하고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보다 더 가까워요. 나이 차이로는. 그랬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저는 사업이 엄청 번창하고 계속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 지금 축구예요, 축구. 지금도 동계훈련 갔어요. 축구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여자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저 안 만났으면 골대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국가대표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또, 저희 아들이 그 피를 닮아가지고, 또 이렇게 축구를 하게 돼 있어요. 축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결혼해갖고 엄청 사업을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험하기 전에 13살 차이를 나면서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업하다가 사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인생을 신청을 했고 사업을 하다가 엄청 김준영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 눈에 피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녁에 할 수 있는 야간 알바밖에 없었던 거야. 쿠팡 야간 알바, 택배 상하차 알바. 야간 하는데 나 사업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넣어서 쿠팡 야간 알바를 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김준영이 사업 망했냐? 야간에 뭐 알바하던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간 알바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GA를 처음으로 현대옵시픽을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회내생하면 보증보험도 안 깎여요. 안 깎이는 거 알죠? 제가 한 달 열심히 해갖고 보증보험을 500만 원을 보증을 걸어놨어요. 근데 없잖아요, 돈이. 기름값도 없고, 점심값도 없고.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이제 가족한테 빌렸어요. 동생한테 제일 많이 빌렸어요. 동생한테 빌리면서 야, 갚을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든지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뭐였냐면 3W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저는 3W를 무조건 해야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실적이 나와야 제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었던 저도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비읍자도 모르는 저 초보도 이렇게 해서 3W 하고 정말 제대로 배웠거든요. 지금은 비청산 다 하고 지금 저축하고 있고요.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제이어스 때 광주 지점 지점장을 맡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나서도 자기 개인 훈련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에 제가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쓰러진다 라고 해도 아빠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정말로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리프팅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삐를 쫄딱 맞고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엄지 탁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지금은 성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신입분들한테는 좀 모범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신입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의 큰 나이가 50대이신 분도 계실 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의 가정일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엄마가 워킹맘 하면서도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신입이라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하십시오. 3W 꾸준하게 하시고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세요.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자, 피보험자 늘리기에 집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보장 분석 안 했어요. 전 단품 판매만 했어요. 저 나왔을 때는 표적 강압, 간병인밖에 저는 단품을 그거밖에 꽂히지 않아서 그것만 팔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공부하고 교육 듣고 하다 보니까 보장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보장 분석을 했어요. 신입들 단품 판매하세요. 내가 제가보험에 꽂혀있을 때 제가보험 판매하시면 되고요. 아까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항암 통원비 있죠? 그거 판매하시면 돼요. 단품 팔아서 돈 벌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화재보험만 파는 사람도 있어요. 10,000원짜리. 저는 그거라도 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청구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개가 잘 나옵니다. 보험 청구 하나만 잘해 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있어요? 청구하는 거 너무 쉬워요. 보험금 청구할 거 그냥 거기 처음 만났는데도 보험 청구할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청구해 드릴게요. 떳떳하게 하시고 바로바로 청구해 주세요.
제가 요즘 좀 바빠서 고객한테 좀 소홀했더니 고객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보험금 청구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꼭 만드셔야 돼요. 오늘은 술 먹었으니 다음날 늦게 일어났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항상 일어나서 루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도 루틴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루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가스라이팅해요. 국가대표 이렇게 축구 선수. 그래서 행동도 좋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루틴을 좀 만드셔야 되고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고객들 만나보든 술도 먹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운동도 하시고 특히 우리는 운전하는 직업이에요. 운전할 때 정말로 안전운전. 고객가 또 이야기하다가 또 새길로 뭐 빠져야 될 게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사고 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정말로 연봉에 몇 억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좀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할게요. 자료가 필요하면요. 뭐 해주시면 돼요? 후기 잘 써주세요. 후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제이어스 KIMJH.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진짜 다이렉트로 받고 싶다. 그럼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나 초과돼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뺏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저 정말로 제 나이 지금 52예요. 보험 시작했을 때 너무 늦은 날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저 지금 늘 퇴근 시간이 저희 광주 지점은 10시, 11시예요. 우리 팀원들이 잘 안 가요. 저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잘 안 가셔서 가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 해야지만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제 개인정보만 빼고 다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밤 굿나잇.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박상원 본부장님. 자, 팔로 아니 저기 회오이 잘 써주시면 제가 이제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네네. 네, 후기는 그 셀즈로 사업하기 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만 설계사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톡방에 별도로 남겨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카페에도 저희 천만 설계사 카페가 있으니까 그 방에 후기 남겨주시고, 인증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오늘 강의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강사님 오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후기 잘 적어주시면 또 더 힘내서 다음 강의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